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터 이태열입니다. 오늘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이 어떤 건지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거의 1000개 가까운 구인공고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퍼포먼스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 그로스 해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도래하면서 이제 온라인에 기반한 제품 및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가 이렇게 좀 성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홈페이지의 첫 방문부터 그리고 구매까지 모든 흔적들이 데이터로 남겨지게 된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목표하는 성과를 추적하고 또 분석하고, 여기서부터 또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마케팅 방안이 어떤 건지를 고민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스 해킹과 다른 점은 어떤 걸까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은 집행과 개선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마케팅 채널 요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로스 해킹은 그 고민의 포인트가 제품 성장보다 훨씬 큰 범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로스 해킹을 한다라는 것,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부터 충성 고객 유지 단계까지 전체적인 성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실험 기반의 업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성장 및 개선에 대한 고민 자체가 이제 마케팅 채널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제품 자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으면 그로스 해킹이다 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제 퍼포먼스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성과 기반의 마케팅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과를 더 내는 것에 집중해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성과를 덜 낸다, 성과를 더 낸다, 뭐 이런 부분은 그 주체가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소재가 될 수도 있고, 타겟팅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 다양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 집행 케이스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협업을 했었던 식음료 판매 업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렇게 매출이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매출의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되고 여기서 이제 투입되는 금액 대비 뭐 성과가 이전만큼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성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를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이제 홈페이지 웹 분석 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황 조사를 시작을 해봤어요. 우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연령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주문이 발생하고 있긴 했으나 2534, 3544 연령대에서 타 연령대의 평균 대비 50% 이상의 높은 주문량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25세부터 65세까지의 그 타겟 연령을 25세부터 45세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덜 나고 있는 45세부터 65세를 줄이고 잘 나고 있는 25세부터 45세에 더 이제 예산을 투여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파악을 했어요. 주문 전환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해서 보니까 이제 서울과 경기권의 대부분의 주문량이 몰려 있고, 지방 쪽에는 사실 주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예산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덜 잘 되고 있는 이제 지방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예산을 빼가지고 수도권으로 이전시켜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이제 집중해야 되는 타겟 연령,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지역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거는, 그래, 이 사람들, 이 지역에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상세 페이지에 이제 체류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보다도 스테이크용 육류의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높은 체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만들 때 해당 이 스테이크용 육류 제품이 메인으로 잘 보일 수 있게 구성해서 이제 마케팅 소재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소재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체로 써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각 이제 매체별, 타겟팅별로 효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탈률이라든가 체류 시간, 이 효율을 평균 대비 낮은 매체들은 과감히 빼버렸고 잔여 예산을 이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뭐 구매율이라든가 체류 시간, 뭐 이탈률의 그 효율 자체가 평균 대비 높았던 이런 고효율 매체에 몰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클릭률은 이제 저희 개선 대비 50% 이상 이게 늘게 됐고요. 클릭당 단가는 20%가 늘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매 전환율은 이전 대비 30% 이상 효율이 개선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은 액션 플랜으로 보았을 때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힘줄 곳과 힘을 뺄 곳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는 곳의 예산을 빼서 더 좋은 곳으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툴이 그 이제 효율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퍼포먼스 마케팅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로스 해킹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로스 해킹을 이해하시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그 사례를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례는 사용자의 행동 분석 툴을 제공하는 크레이지 에그라는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크레이지 에그에서는 이제 무료 체험 신청을 위해서 신용카드 등록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무료 체험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 자체에 이제 좀 거부감을 느껴서 무료 체험 신청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에그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이제 4가지 방법을 페이지에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객에게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무료 체험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용카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안내 멘트를 이제 첨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이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한 그 이제 멘트를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저가 우려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이제 신용카드를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했을 때 혹시 뭔가 자동 결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30일간 어떤 결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이제 붙여서 이제 고객들의 두려움을 조금 덜 수 있게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크레이지 에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로고를 신용카드 등록창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원래 이쪽 크레이지 에그 서비스 이용료가 한 달에 약 $4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49입니다 라고 되어 있던 가격 페이지를 30일은 0원, 30일 뒤에 $49가 청구됩니다 라고 수정을 해서 무료 체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이지만을 개선한 결과 개선 전 대비 신청률이 무려 11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로스 해킹은 그 마케팅 방안 이뿐만이 아니라 제품 전체를 두고 성과 개선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의 공통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담당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고민이 마케팅 채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그로스 해킹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마케팅 채널에서의 성과를 이제 비교하고 잘 되는 부분을 밀어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제3의 분석 툴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로스 해킹은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제품 전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뭐 구매라든가 뭐 회원가입 같은 그런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불편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뭐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그들의 그로스 해커의 첫 번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포먼스 마케팅의 개념과 뭐 활용 사례 그리고 그로스 해킹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 이 두 용어들은 사실 아직까지 뭐 학계나 업계에서 뭐 정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활용되는 용어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터 이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